아까 앞에 시간에 그것이 앞에 조금 요점을 정리하면은 4층의 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해서 안분 계산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 그러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게 이 꼭시층 전체적으로 똑같은 3층과 4층이 주택으로 쓰고 상가로 쓰고 그게 뭔 차이가 있는 애에서 꼭시층 기준시가가 똑같으니까 3층과 4층에는 1층, 2층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가에 대해 가지고는 꼭시층 기준시가로 적용하지만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시가를 안분 계산을 한다. 그러니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소득세법 제100조, 정법 시행령 166조,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그런데 요 세 가지 요 법이 분명히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는 겁니다. 요때만 기준시가로 가지고 안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3층과 4층이 일단 1층과 2층 같지만 이것과 이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데 이게 범위의 쟁점은 이 범위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어떤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를 빼고 어떤 거 구분이 불분명한 게 각 양도자산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세무서에서 정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게 포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구분해 봤다는 거죠. 구분해보니 지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아까 저게 1억 200이라고 그랬죠. 이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시가가 1억 200입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한 것은 이 4층의 토지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3층하고 2층도 1층 면적이 다 똑같은데 4층의 토지 기준시가는 얼마입니까? 그 1억이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면적이 똑같으니까 4층이 결국은 주택의 4분의 1이 해당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4분의 1이니까 전체의 토지의 기준시가가 4억이니까 이건 1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토지 가격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면 1억이라고 했으면은 이것이 1억 200이라고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시가가 1억 200이라고 하면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요 개별주택 가격의 1억 200이라고 했을 때 토지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1억이고 그렇죠. 1억이고 건물은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200만 원이라는 이 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4층 주택이 4분의 1이 4층이 똑같은 면적인 것 같으면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토지는 1억이 돼야 된다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그렇다면 건물은 200만 원이다네. 왜 1억 200이니까. 그럼 200만 원이다. 건물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토지가 똑같으니까 1억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200만 원이라 하면은 1층, 2층, 3층, 4층에 건물의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4층의 주택 부분에 대한 건물 가격에 대한 기준시가는 2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 5천만 원하고 200만 원의 차이가 25배나 나더라고요. 25배. 이게 모순이에요. 물론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이라기보다 즉 다시 말하면 개별 주택 가격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가격을 어떤 시가 개념보다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하니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뭐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택의 토지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1억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요 1억 200에서 1억을 빼면은 200만 원이 나오는 거 200만 원이 뭡니까? 200만 원은 건물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층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2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 2, 3층이 5천만 원인데 이 200만 원하고 차이가 4,800만 원 있는 차이가 나고 이 비율이 무려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신청을 다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어떻게 불합리하냐? 방금처럼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시키는 기준시가 안분을 3층과 4층의 용도가 다르다고 해서 여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이 신청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했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주된 것이 소득세법 100조에 의하면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한다. 이것은 3층과 4층의 용도 구분이 다른 것에 대한 용도 구분이 다르다는 것에서 이 양도가액이 양도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걸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 부당한 것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이게 1억 200인데 1억을 빼면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 4층에 대한 건물가액이 4층에 대한 건물가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층에 대한 건물가액이 5천만 원인 것 같으면 우리 25배가 차이가 나니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오니까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옴으로써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세전 심사 청구를 하니 그 결정이 과세 예고 통지를 했죠. 그래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니까 이것이 불채택되었습니다. 불채택된 것은 제가 불채택된 종료 사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죠.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관련 법령은 연하 소득세법 제100조 등입니다. 그죠? 시행령 166조하고 부가세법 시행령 무슨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100조에 규정한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소득세법 100조 등에 규정하는 불분명한 때 해당하는 소득세법 100조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치가 비율로 안분 계산하면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득세법 100조에서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건 적법하다는 건 토지와 건물이 주상복합 건물이라 하여 달리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동일 규정을 적용하여 주택과 주택 외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면 타당하고,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불채택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소득세법 100조에 의한다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건 적법하다. 그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 4층의 주택이니까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하여 이렇게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에 소득세법 100조에 해당하는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한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3층과 4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가 같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안분 계산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으니까 소득세법 100조 등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기각이 돼서. 그래서 납세자가 억울하니까 두 번째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니 이의신청하니까 기각됐습니다. 이 기각된 내용이 어떠한 거냐 하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 및 상가도 양도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층과 4층에 구분이 불분명한, 요때 구분이 불분명, 주택 및 상가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때는 요 소득세법 100조 등에 의해 가지고 안분 계산할 수 있다. 그 안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세 심판은 예를 들어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를 들어놨습니다.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해서 주택부는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으로 적용하고, 상가부는 일반 건축물 기준시가로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 주택부는 비과세하고 상가부는 과세하니 큰 처분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심판 청구를 했는데 심판 청구에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주 이유가
청구인이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총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렇죠. 전체를 총액으로 호흡으로 했지 않습니까? 따로 구분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호흡으로 총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 및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 토지와 건물이 불분명하죠, 그죠?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 가액에 대하여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1억 200으로 적용하고, 상가분의 일반 건축물 기준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안분 계산했다. 이거는, 얼마로 했습니까? 1억 5천으로 하고, 이거는 1억 200으로 했죠. 그 기준으로 안분 계산에 주택분은 그렇게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그래서 기각이 됐다.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부분에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한 내용이, 행정소송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기각시킨 판결문 주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더 이상하죠. 토지와 건물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토지와 건물이 구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피고라는 것은 세무서를 이야기하죠. 피고가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상가분은 기준지가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요 앞에 지금 과세적부 심사 청구에 의해 가지고 이 불채택된 사유, 요 이유가 있죠. 여기도 이유가 있고, 여기도 이유가 있고. 이 행정소송에서 이 기각시킨 이 이유가 가장 뭐라고 합니까? 좀 저질이다는 겁니다. 이를 딱 그대로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렇게 해당하고,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집이 있고, 해당하고, 피고가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요렇게 해가지고, 조항에 따라, 상가분은 기준시가,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전혀 고민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납시 의무자, 청구인이라는, 이 청구인은, 방금처럼, 이것이, 이 개별주택 가격으로 했을 때, 개별주택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3층은 건물 가격이 5천만 원이 기준시가가 4층에 대해서는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토지가 1억이면은 이 건물은 200만 원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면 이게 결국 25배나 차이가 나. 이러한 불합리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되는 기준시가 안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은 자의식의 해석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데도 이 행정소송 1심이죠. 1심의 행정소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준비서면을 많이 내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말은 토지와 건물의 그 공급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이렇게 좀
적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전혀 해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죠. 이것을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다시 읽어보면은 매매 대금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 뭐 해당하고 상가와 함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주택부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상가부는 기준시가 계산으로 안분계산한다는 거는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분계산 조항에 따라 안분계산 조항은 뭔지 모르겠는데 소득세법 100조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안은 소득세법 100조에서 모으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찢어가지고 그냥 던지 뿌린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법원이죠. 주로 행정소송은 지방법원 전부 다 합의부입니다. 단독 심에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합의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한 건 고등법원이죠. 1심 법원에 대해 가지고 고등법원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그 부산고등법원에서도 방금처럼 소득세법 100조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시가인 개별주택 가격을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방금처럼 개별주택 가격이 1억 200인데 3층의 토지 가격인 1억을 빼고 나면은 결국은 4층의 주택 가격은 2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다. 이 200만원은 3층의 주택권 기준시가 5천만원에 25배나 차이가 난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을 판단해달라. 그렇게 하니 항소기각이 있었습니다. 항소기각이 됐습니다. 그 항소기각이 된 주된 곳을 판결문을 읽어야 됩니다. 이 항소기각이 된 판결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떠하냐 하면은 한편은 원고 같으면은 이 청구의 납세자를 이야기하려고 한편 원고는 피고 주장과 같은 안분 계산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이렇게 산정하실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상가가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5천만원이랬죠. 기준시가가 5천만원이고 4층의 주택가액은 200만원이라고 했죠. 200만원으로 무려 25배의 차이가 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다시 이야기하면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100조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 방법에 기인한 것에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원고의 독단적인 계산 방법에 의한 것인지 참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뻔하지는 않습니까? 이거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도 나도 참 답답한 건데, 이 초등학교 산수를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계산해. 4층의 주택 가격이, 개별주택 가격이 1억 200인 것 같으면은, 4층의 그럼 개별주택 가격에서 토지 부분은 1억이다. 그럼 200만원이면 건물의 가격이다. 그럼 200만원하고 5천만원하고 차이가 25배 나는 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주장하는 것, 독단적인 계산 방법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한, 그런데 이 독단적인 계산,
계산이 불가하고 원고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분 계산 조항에 따라 계산한 경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상가와 3층 주택가에게 현저한 차익이 발생, 건물 중에 3층 상가와 4층 주택가에게 현저한 차익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래. 여하튼 이래서 항소기관. 그렇다면 독단적인 계산 방법에 기인한 것이라면 왜 이것이 독단적인 계산 방법에서 기인한 것인지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층 상가와 4층 상가의 주택가에게 현저한 차익이 발생한다거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요것은 이것을 갖다가 1억 200 중에서 그러면은 1억 200 중에서 이것을 그냥 안분 계산하는 것을 이것을 이 4층의 건물 가격을 0.34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걸 갖다가 토지 가격을 4층의 토지 가격을 1억이나 안 하고 0.68이라고 국세청에서 세무실에서 정하는 0.68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4층의 주택 가격은 0.34 아닙니까? 그럼 0.34와 0.5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얼마가 차이 납니까? 0.16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1,6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차이가 왜 생기느냐 또 말입니다. 그럼 1,6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이 1,600만원이라 하면은 이 0.5에 결국은 거의 3분의 1이 여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현저한 차익이 발생한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항소기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봤을 때 지금 이 청구의 납세자가 변호사 없이 이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심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심리를 하고 싶지도 안 하고 또 이러한 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한다거나 좀 사색을 해본다라는 것이 사색을 해보고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이렇게 항소기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해를 하겠지만은 과연 이 판결문을 봤을 때 이걸 갖다가 과연 이러한 이것을 제대로 된 심리를 했을까? 또 이것을 부산 이 항소심에서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 기각을 하지 않고 납세자가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이 부산고등법원의 이 재판하는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과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사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색을 하려고 하니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각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파장도 적고 만일에 이것을 납세자가 이기는 걸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세무서라든지 또 지방국세청이라든지 또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또 같은 법원의 판사 쪽에 속에 있는 1심 판사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신경이 써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달랑 이 종이 한 장만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몇 장만 적어서 항소 기각을 시켰습니다. 좀 쉬다가